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숨어있는 종목을 찾아라. 데이터로 기회를 포착하고 보이지 않던 기회를 발굴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종목쇼 김진아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고 26년을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 배당락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4,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개입 속 환율도 안정, 리텐션 그대로 기분 좋게 25년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26년 시장을 이끌 종목들 미리미리 발굴해 봐야겠죠. 긴장 속 설렘 가득한 26년을 앞두고 오늘도 이경락,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시장 투자 전략부터 주도주까지 발굴하러 가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 이렇게 기분 좋게 또 한 주를 출발해서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반도체 중심의 수급 정말 눈에 띄었죠. 또 CES 기대감과 함께 로봇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는데 두 분이 내내 강조해 주시는 섹터들이 다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 집중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체 없이 종목 발굴하러 가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시장을 뜨겁게 한 이슈들은 무엇일지 먼저 이슈 스캐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흐름과 이슈,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시선에서 찾은 이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반도체 직접 만든다. 새 AI 칩을 2년 만에 자체 개발한다고 밝혔죠. 자세한 이야기 궁금한데요.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이거를 뭐 무슨 그 LG전자나 아니면 어떤 로봇 산업을 이야기하려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오늘 배당락이었잖아요. 그렇죠. 배당락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수급이 이겼어요. 원래 배당락이면 주가 떨어지면서 시작해가지고 뭐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 네, 추가 하락이 있거나 그런데 맞아요. 그거를 고스란히 외인들이 특히 많이 샀죠. 외인들이 사들이면서 시장을 상승 반전시켰다. 그것도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종가가 고가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이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다가오는 시장이 굉장히 센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태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복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 저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피지컬 AI가 가전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곧 열린다. 가전이 로봇이란 말이죠. 아, 요게 우리 생활로 이제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B2C. 그동안 B2B로 시장이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벌 건데 이거를 어떻게 AI 시장을 우리 소비자한테 안길 건데 어떻게 해서 돈을 창출해낼 건데라는 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본격적인 AI 시대가 오는 겁니다. 언제부터? 2026년도. 근데 주식은 확인하고 들어가 버리면 늦는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자, 이렇게 피지컬 AI로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뭐 메모리 반도체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부품이 로봇 부품이야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만져야 될 종목들,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천지백가리에 깔려 있어요. 오늘 방송도 집중하셔가지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힌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밀리엄님께서 배당락보단 이경락이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경락보다는 숟가락, 또 젓가락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배당락일임에도 반도체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숙향이님께서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했다는데 소부장 글쎄요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 투톱은 신고가 행진 이어가는데 밑단에 아직 못 간 소부장주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또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오늘장 이슈와 함께 찾은 한 줄평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넥스트 HBM으로 불리는 CXL 메모리 대량 양산에 돌입했다고 밝혔죠. 자세한 내용 한 줄평과 함께 들어볼까요? 이제 올해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투톱이 상당히 강했는데, 네. 일찍이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한 움직임이 훨씬 더 좀 가볍게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년이 되면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의 기대감이 큽니다. 직전에 있었던 이 최대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2배 이상 넘어갈 수도 있다. 같은 좀 희망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파운드리부터 해서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다양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은 이제 추후에 HBM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CXL, 뭐 소캡 이와 같은 차세대 반도체 모듈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전자의 이 기사글을 보시게 되면요, CXL에 대한 이 시장 선점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주요 고객사가 원한다면은 양산을 할 수 있다.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다는 계획까지 이야기 좀 내놓은 기사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CXL에 대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이 부팅에 대한 속도를 높일 때 SSD 카드라고 해서 외장형 하드를 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부팅의 속도가 빨라요. 근데 이제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탈착된 이 메모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탈부착이 가능한 이 메모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된다면은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간다라면은 통신에 대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궤도 위성에 대한 통신이 앞으로 저변에 깔리게 되는데 CXL에 대한 기술이 하늘 위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에 대한 뉴스 플러스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관심, 물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시기에 대한 고민인데 주식시장은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기술을 준비하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잖아요. 이와 같은 먹거리로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IT 이야기가 있었다.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차세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CXL 메모리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시장인 만큼 관련해서 주목해볼 종목들 발굴해 봐야겠죠.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 한 주 평통에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이 시간 수급 포착됐던 종목들 가운데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탄력 보여준 종목들 리뷰 안 해볼 수 없겠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들부터 확인해 볼까요? 11월 27일에 소개해 주신 종목입니다. DIC 계속해서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3% 넘는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 68% 가까운 상승률, HL만도 45%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BHI 코리아 서킷 36%대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칩도 30% 가까운 상승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좀 특징적으로 리뷰해 주실 종목 있을까요? 오늘 DIC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저희 사실 리뷰 여러 번 했었는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100%를 또 돌파하는 흐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뭐 채팅창에도 그렇다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가는데 소부장은 못 가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소부장 쪽에서 잘 간 것도 있고요. 그쵸. 오늘 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급하게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 급하게 마음 먹는 분들은 저거는 저렇게 가는데 내 거는 이렇게 안 가 이런 생각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좀 누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지금은 돈 벌 수 있어요.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자, DIC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쉬다가 또 시세가 분출했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모든 주식은요 바로바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또 새로운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변속기에서 감속기로 넘어가요. 자, 고리타분한 자동차 부품에서 성장 모멘텀을 지금 얻은 거예요. 프리미엄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익홀딩스도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 서킷. 이거는 반도체 소부장인데 오늘 신고가잖아요. 다 안 좋은 건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신고가 만드는 종목은 다른 주제가 있죠.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제가 에이직 얘기 많이 합니다. 브로드컴의 에이직과 관련돼 가지고 FCBGA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게 앞으로 커스텀 패키징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험이 있고 거기서 매출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 자,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죠. 이런 류의 종목은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른 것들보다 강한 녀석들 위주로 터지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만드는 게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서 종목에 대한 선별, 이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장일 것 같은데 역시 수급의 연속성을 믿어봐야 하는 걸까요?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종목들도 리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현대광무백스라고 또 별명을 붙여주신 현대무백스 벌써 54% 넘는 강한 탄력 이어가고 있고요. AB온 61%대, 로보티즈 54%대 상승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로핏 역시나 좋은 탄력 40% 넘는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이젠 R&M, SOS랩 35%, 34%대 상승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로봇주들이 좀 많이 눈에 띄는 것 맞아요. 같아요. 로봇주 말고 네. 사실 다른 반도체주들도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좀 탄력 보여주는 네. 종목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다 보니까 이 가운데 네. 어떤 종목 리뷰해 주실까요? 현대광무백스 볼까요? 현대광무백스 네. 좋습니다. 이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오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 신고가도 경신했고 종가상으로 2만 원을 넘어가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10,000원 포인트에서 이야기 드렸었거든요. 네. 꽉 찬 100%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현대무백스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로봇주들에 대한 포인트를 두었을 때 첫 번째가 대기업, 두 번째가 핵심 부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미 투자예요. 현대차 그룹이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여기에 이 공장 증설하고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한다면은 현대 무벡스, 네. 현대 광무벡스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드렸고요. 맞아요. 일단 현대 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사에 대한 이미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그런 점 본다면은 내년도에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각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12월 달 한 달 동안 내내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신규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요. 네. 일단은 주가 이평선에 따라서 정배열이 확장되고 있는데 정배열이 좀 다시 좀 수렴될 때 그리고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8,000원대부터 해서 입질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OS 랩을 이야기 드릴게요. 네. 지난주에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시장에서는 이 퓨런티어라든지 네. 아니면 모토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SOS 랩이 원탑이다. 중장기적으로 그렇죠. 좋다. 또 이야기해 중장기적으로도 네. 살아있다라고 여쭤봤는데 네.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몇몇 올랐는데 SOS 랩이 가장 큰 상승이 나왔어요. 네. 될놈될, 될 놈 갈놈갈. 예, 확실하게 추세를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존, 현대차, 구글 이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꼭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전부터 현대 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해 주셔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또 얘기를 해주셔서 더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부터 11월 내내 또 좋은 흐름 이어가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될 놈될 갈놈갈 종목들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을지 잠시 후에 기대를 해보면서 이렇게 두 분의 종목들 중간 리뷰와 함께 전략 챙겨봤는데요. 리뷰에서도 확인해 봤듯이 수급이 확실히 연속성이 있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 사실 올 하반기부터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내 계좌에 없으면 약간 소외받는 분위기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내년에도 이 분위기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배하거든요. 내년에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챙겨봐야 할지 또 두 분이 반도체 형제 아니십니까? 네. 너무 든든한데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에서 진행하고요. 네. 매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진행했고요. 장이 열리면 언제든지 진행합니다. 이경락이나 뭐 종목수 검색하고 오시면 또 한국인들 TV 유튜브로 바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이 열리면 언제든지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올해는 내일이 또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네요. 내일 낮 1시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셔서 이경락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고 내년을 위한 투자 전략 그리고 반도체 중심의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 전략 아낌없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 네. 우리 또 밤브라더스의 네. 아우를 맡고 계신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네. 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이제 이 방송 마치고요. 5시 10분에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미 방문 열어놨습니다. 열어놨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고 오늘은 뭐 로봇주 이야기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야기도 할 얘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 꼭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일 또 장중에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내일 장중에도 제가 아침 7시 반부터 네, 그치. 시장 프리마켓과 정기장과 애프터마켓까지 다 보겠네요. 아, 하루 종일 볼 수 열심히 하네요. 예. 너무 바쁘십니다. 우리 이광무 대표님. 일단 네. 잠시 후 5시 10분 지금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미리미리 참여하실 수 있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을 위한 반도체 그리고 로봇 중심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나 같은 방법이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환영합니다. 재치 있는 댓글, 응원의 댓글, 그리고 고민의 댓글까지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튜브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한 줄로 고민 남겨주시면 저희 종목 상담 시간이죠. 내 종목 컨설트 코너에서 두 분이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댓글 남겨놓으셔야 참여하실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 바로 댓글 남기시고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도 꼭 해결해 가시길 바라면서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슈 스캐너에서 살펴본 이슈들 거기에 수급이 붙는다면 어떤 종목들로 발현이 될지 수급 레이더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전광판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붉은 기운 가득한 전광판입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수급, 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방산도 좋았고, 뭐 로봇주, 바이오내에서도 몇몇 주들,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전선주들까지 여러 섹터가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이 가운데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YMT, 이렌텍, 한국무브넥스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루미르, YG플러스, 해성 에어로보틱스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이유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또 뭐 통일성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로봇이랑도 연결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로봇 피지컬 AI 시대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수혜가 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수급 포착된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선택했고요. 피지컬 AI 대장주가 될 것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6년에 탄력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 네네.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네. 선정 이유도 들어볼까요? 일단 로봇주를 또 편입을 해봤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엔터에 대한 강조한 때가 있었잖아요. 그쵸. 또 다시 한번 또 엔터주가 또 차기 이 순환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갖고 왔고, 일단 오늘은 좀 새로운 신선한 섹터에 대해서는 우주를 하나 갖고 왔는데, 우주. 뭔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유연하게 대응해 보고자 이와 같은 섹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우주, 엔터, 로봇. 오늘도 섹터 내에서 탄력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YMT예요. YMT. 이 종목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삼성전기, 대덕전자, 심텍, 아유. TLB 다 너무 이제 기억나죠? 시즌 1 때 100%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죠. 맞아요. 그 종목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판이나 후공정 쪽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하면 YMT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YMT는 참 애석하게도 유리기판이나 엮이면서 유리기판의 시적인 수혜도 맞거든요. 근데 유리기판으로 엮이면서 약간 테마성 자금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그런 거 알죠? 불량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야,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저런 친구 사귀면 안 돼. 뭐 이런 종목이었어요. 막 네. 문신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자꾸 찾아왔었어. 예. 그래가지고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태였다가 실적을 뜯어보고 딱 봤더니 YMT는 여전히 좋은 친구였던 거예요. 착한 친구였고. 네. 너 그러면 인서울 할 수 있어라는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쏙쏙 들어오죠, 얘기가. 네. 예. 동사는 패키지 기판이나 유리 기판과 같은 것들의 소재를 전문적으로 도금용 화학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판 쪽 기업 탐방 요즘에 하다 보면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원가 부담이 큽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YMT에겐 수혜겠죠. 아무래도 YMT는 그 소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니까 가격이 튀게 되면 마진율이 재고 자산의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점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제 얘기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아무튼 기판에 들어가는 도금 소재, 원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복잡해지니까 얘기가. 자, 실적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어닝 미스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4분기 때 어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맞고 반도체가 커스텀 그 패키징 시대로 후공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자, 후공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겠죠. 기판이. 거기에 반사 수혜를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MLB나 이스페타시스가 하는 거 그리고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가 하는 FC-BGA 관련된 얘기를 계속 나오죠. 거기에 소재가 납품되기 시작하면 실적이 점프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제가 미리 장담할게요. 그쪽으로 소재가 들어갈 겁니다. 자, 이것도 고급 정보죠. 네. 자, 일일 하나씩 고급 정보를 드리죠. 일일 정보입니다. 예.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오늘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유리기판 때문에 많이 나쁜 친구도 와가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흔들리지 않고 중도를 지키면서 자, 오늘 모양이 무슨 그림이에요? 오늘부터 1일입니다. 차트 좋죠? 좋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 비유는 늘 신선하다고 연구를 따로 하시는 거냐고 댓글에 질문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YMT 또 고급 정보까지 녹여서 설명해 주신 스토리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YMT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포착된 시장의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이광무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루미르인데요. 루미르.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 시스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꺼내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년 초부터 해서 내년 중간중간 우주 관련된 종목들을 이야기를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뭔가 위성을 쏜다든지 최근에 같이 뭔가 발사체를 보낸다든지 흔히들 알고 있는 저궤도 위성에 대한 포인트, 저는 이런 포인트도 있겠지만은 차후에는 저는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주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 나중에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루미르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 X와의 여러 가지 이렇게 발사체에 대한 계약을 이미 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체 위성에 대한 발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내용으로 해서 이제 이 발사체에 참여하는 또 여러 가지 위성들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저궤도 위성에 대한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루미르는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같이 따라갈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페이스 S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저는 사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을 한다면은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를 원탑으로 이야기 드려요. 네. 그리고 인텔리안 테크, 세트레 아이를 후순위로 이야기 드리는데, 오늘은 수급 포착에서 이 루미르가 좀 포착이 돼서 네. 이 종목을 좀 먼저 소개해드리는 바이고요. 일단 주가에 대한 위치는 최근에 와서 저점을 좀 딛고 나서 이평선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계단식으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 위치한 라인대가 지난번에 박스권으로 해서 기다렸었던 저점의 라인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이제 상단에 대한 테스트로 이어가지 않을까.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8,000원 라인대가 유지된다면은 10,000원대의 위치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포인트로 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저궤도 위성부터 해서 통신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 가지고 있다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페이스X IPO와 함께 우주항공에 대한 기대감 살아나는 가운데 우주항공 안에서 먼저 보신다는 종목들도 소개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루미르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렌텍이에요. 이렌텍. 이렌텍은 말 그대로 껍데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네. 돼지 껍데기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스마트폰의 껍데기나 전자담배 껍데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근데 굉장히 저평가됐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 플라스틱 껍데기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기에 그냥 기술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공학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답게 다 꾸며야 되거든요. 이렌텍이 저평가된 이유는 그냥 껍데기라는 것이 플라스틱이고 누구나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휴대폰 케이스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고, 네. 릴 같은 경우 릴 전자담배 국산입니다. KTN에서 만든 거고, 여기에 전자담배 기기를 동사가 또 이제 외장을 다 맡아서 해요. 그러면서 진짜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성장 모멘텀은 배터리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큰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로봇 시장은 달라요. 케이스를 제가 전문적으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로봇의 겉이 굉장히 이쁩니다. 되게 아름답게 곡선도 아름답게 돼 있고 막 이렇잖아요. 네. 복잡하게 다 케이스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야 돼요. 그 케이스를 전문적으로 이렌텍이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내 원탑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글로벌 기업들과 견주어도 미치지 않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추세라고 하면 700억, 800억도 영업이익을 1년에 찍어낼 수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2,300억인 이유는 케이스는 싸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이 대량으로 찍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면 실적은 점프업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전자담배에 들어간 게 로봇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자고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이렌텍이 성장성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렌텍이 이것을 다 맡아 할 가능성이 높냐? 어차피 대량으로 찍는 체제로 간다라고 하면 이렌텍이 독점할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한 모든 것이 현실화될 겁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에 관련된 보고서를 쓰지 않는데 저는 네. 이렌텍의 껍데기 만드는 기술, 이 기술은 글로벌 최강이라고 해서 강조 드리면서 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실적도 좋은 기업이에요. 2분기, 3분기 실적 많이 좋았죠.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꾸준하게 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는 기업인 거 맞고요. 작년 4분기도 좋았고. 그래요. 저평가된 이유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인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또 황금알을 아는 거의가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뒷순이에요. 한번 맞아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아플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아프지만 기분은 좋은 그 뒷손 차트. 정말 잘만 된다면 실적 성적이 정말 무시무시할 것 같습니다. 로봇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이렌텍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광호 대표님의 두 네. 번째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YG 플러스입니다. YG 플러스. 우리 이제 한때 이제 하이브라든지 SM을 좀 강조드리면서 네. 엔터주에 대한 포인트 잘 잡기도 했었는데요. 맞아요. 일단 이제 YG 플러스는 이제 이 엔터사들이 어떤 이제 아이돌에 대한 이렇게 뭐 신규 앨범이라든지 네. 나오게 되면 그런 음원에 대한 유통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름에서 느끼시겠지만 YG 플러스 YG 엔터테인먼트의 여러 가지 음반권은 다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BTS가 있는 하이브에 대한 음반권도 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가 이제 그 BTS가 이제 내년도에 새롭게 컴백을 준비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러면은 YG 플러스는 지금보다 더 많은 또 이 실적을 또 개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3분기 때 최대 실적 기록을 했었거든요. 내년도에 BTS까지 나온다라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새로 또 경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고, YG 플러스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MD 사업에 대한 유통권을 또 일부 가지고 있어요. 이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의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포인트로 본다라면은 충분히 엔터주를 집중하는 시기에서 여러 가지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컴백 소식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위치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이로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세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마진율이 많이 낮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BTS에 대한 앞으로 활동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주가의 위치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이평선들을 끌어당기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이 추세 전환하기가 너무나 좋은 자리에 있죠. 가격선은 6,500원 라인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단기 급등세 한번 예상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강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엔터 안에서 또 내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YG 플러스도 함께 봐야 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대비 겸손한 자리 6,500원 라인 지지하는지 체크해보면서 주시해보자 투자 전략까지 짚어주셨고요. 이 마지막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이었죠? 현대 광무백스 부러웠어요. 그래서 현대광. 예, 한국 무브넥스. 비슷하네요. 예, 네. 네, 저는 한국 무브락스라고 표현할게요. 예. 좋습니다. 자, 한국 무브넥스는 네. 프렌지 관련된 게 프렌지. 프렌지가 뭔지 아시죠? 봉합 연결하고 요거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디 그 나사 끼울 때 우리 그 삼촌이 저한테 야 렌치 가져와 이러는 거 있거든요. 네. 그 렌치, 프렌지 예, 그런 거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어떤 볼트나 너트를 봉합시키고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게 자동차 엔진이나 어떤 기계 부품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산업용의 프렌지가 많이 쓰입니다. 바로 한국 무브넥스는 프렌지 관련된 기업이고 자동차 쪽과 연결해가지고 그동안 봤어요. 엔진이나 자동차의 결합 부분.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봤자 네. 이해가 그림 보는 게 날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요런 렌치를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업이다. 네. 봉합하는 하나의 마디 이런 것들.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그렇죠. 로봇으로 연결되죠, 이게. 로봇 부품주로 봐야 되지 않냐? 보스턴 다이나믹 쪽에 부품이 들어간다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최근에 시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렌치는, 프렌지는 정말 많이 들어갈 거예요, 로봇 쪽에. 그럴 수밖에 없죠. 과디 만절마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테니까. 또 자동화 쪽에서 먼저 쓰인다라고 하는데 로봇이 당연히 거기에도 들어가는 부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차 부품에서 로봇 부품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실적은 정말 꾸준한 기업입니다. 다만 마진율이 많지 않죠.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는 것들은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가지고 아주 저마진이에요. 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굉장히 쌉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적이 400억이 넘어가고 2023년도 500억. 자, 500억, 400억 정도 찍는 기업인데 실적이 지금 시가총액은 1,400억이니까 멀티플이 굉장히 싸더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오랫동안 쉬다가 살짝 고개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 사냐? 외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는데요. 특히 기관 쪽에서 연기금이 사들입니다. 연기금의 매수세는 계속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보수적인 집단도 사모으고 있어요. 자, 옆으로 기다가 오늘
첫 번째 양봉 1일입니다. 1일 차트예요. 아, 요거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뷰할 때마다 한국 무브락스라고 계속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무브락스 주가도 상승으로 무브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로봇인데요. 해성 에어로 로보틱스입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이제 승강기를 주로 다루는 기업이었는데, 승강기가 사실은 위아래 내려올 때 아주 스무스하게 내려오잖아요. 그쵸.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부드러운 동작을 만들어주는 감속기를 만들다가 네. 이 감속기가 이제 로봇으로 이제 진행이 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이 요즘에 이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은 막 백덤블링이라든지 아니면 춤도 잘 춰요. 발레 같은 춤 맞아요. 춘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연한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와 같은 이 감속기 기술로 해서요, 항공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론 쪽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다양한 루트로 시장 진입되는 것에도 기대감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일단 오늘 날짜에서는 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수위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네요. 주가에 대한 위치는 현재 21선을 모두 다 좀 가져온 상태에서 방향성을 수렴된 상태에서 방향성을 위로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와서 만들었던 9천 라인대가 안전한 좀 저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방향성을 위로 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박스권 형태로 해서 진행될 수 있는데 상단에 대한 1차적인 가격대는 11,000원 정도 위치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과 함께 오늘 해성 에어로보틱스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시장에 선택을 받은 마지막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 레이더 포착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이슈와 함께 수급이 증명해주는 종목들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종목 컨설트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데이터로 진단하고 흐름으로 해석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접수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9가지 종목입니다. 아까 댓글에서 만나본 종목들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종목에 담긴 고민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종목에 담긴 고민들 오늘도 물음표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이경락 대표님께 먼저 상담 요청드릴게요. 어떤 종목 우선적으로 상담 도와주실까요? 시즌 1의 제 종목이기도 했고 네, 또 이강무 대표가 최근에 편입한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이 종목은 이강무 대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이강무 맞아요. 대표한테 넘기려고 하다가 근데 뭐 계속 얘기하니까 맞아요.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시간 통해. 시청자들이 또 지겹다 이럴 수 있어가지고 제가 할게요. 예. 두산 테스라는 저는 일단은 이미지 센싱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두산 테스라는 테스트 전문 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 파운드리 투자 확대 수혜지로 떠오르는데 우리 그런 거 다 떠나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이미지 센싱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해준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은 무엇으로 움직이죠? 그래요. 눈으로 움직여요. 이미지 센싱 가지고 움직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가 열리게 되면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싱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럼 두산 테스나가 삼성전자가 이제 이미지 센싱은 소니 다음에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싱 투자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성이 테슬라 걸 지금 맡고 있잖아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시리즈, 로봇 시리즈도 다 삼성이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삼성이 자체 GPU 개발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 모든 것이 두산 테스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HBM4로 넘어갈 경우에는 테스트 공정이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로직 다이 같은 경우에는 두산 테스나가 또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팔아서는 안 돼요. 사도 되냐는 질문이죠. 사셔도 됩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니에요. 신고가 랠리도 아니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음봉 공략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시대가 아직 온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옆집 영숙이 엄마가 야, 나 차 뽑았잖아. 자율주행차. 그럴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논리가 맞고요. 네. 또 철수 아빠가 야, 나 로봇 들였잖아. 가정용 로봇 들여서 그때까지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좋은 종목이니까 음봉 공략을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자고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 이경란 대표님도 두산테스나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다. 이 음봉 공략, 음봉시 분할 매수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두산테스나 만나봤고요. 저희 이광무 대표님 첫 번째 네. 상담 바로 여쭤보도록 할 텐데 저희 올해가 가기 전에 또 최대한 많은 네. 분들 상담 도와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짧고 굵게 빨리빨리 네.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물려 있었던 위치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위치에서는 매수가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가 좀 내려왔는데 뭐 아직도 괜찮다.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가에 대한 위치는요. 여태 이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중에서 지금 현재 AD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하고요. 네. 두 번째로 강한 종목이 현재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예요. 일단은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CES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벤트를 좀 기다려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현재 위치로 본다면은 일단 13,800원 정도 위치까지 이 라인대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정고점 위치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충분히 시세를 이 정고점 돌파한 종목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고요. CS에 대한 이벤트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 향으로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요. 매수가까지 그대로 보유하는 전략. 만약에 시장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13,000원까지 위치가 온다. 그때는 가격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로 보시고요. 네.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매수가 근처까지는 홀딩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13,000원 라인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경래 대표님 두 번째 상담 어떤 상담 도와주실까요? 뭐랄까 진짜 고민스러운데 이수페타시스 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기 또 개인들이 또 이게 대장주였으니까 이게 또 밀리게 되니까 또 개인들 많이 투자하고 맞아요. 계시잖아요. 정답은 얼마까지 갈지 크게는 못 갈 거예요. because 왜 그러냐면 많이 비싸요. 올라오긴 할 겁니다. 엔비디아도 반드시 나올 거고 SK하이닉스 추세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 연합을 통해 가지고 다시 올라올 거예요. 다만 저번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투매가 발생했던 것은 엔비디아보다 이수페타시스가 더 비싸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그러면 실적도 좋고 앞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확대, MLB에 대한 그 수요 기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비싸다라는 것은 덜 권낼 수밖에 없는 악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면서 저번에 이 외인들이 이게 던진 날이 자 보시게 되면 네. 12일, 13일인가 그랬을까 아마. 네, 이때 네.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이때 물량 터지면서. 그러니까 비싸졌으니까 물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13만 7천 원에서 14만 원 넘어가게 되면 물량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높게 잡지 말고 일단 여기 올라오게 되면 여기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가 먼저니까 14만 원대 오면 일단은 절반이라도 물량 줄여놓고 대응하자. 그리고 또 추세 만들어지면 야 이제 MLB는 미쳤다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4만 원대를 목표가로 보고 물량을 줄여놓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13만 원에서 14만 원 돌파했는데 힘이 조금 붙일 수 있는 만큼 1차 목표가 14만 원으로 두고 일단 좀 단기적으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광무 대표님의 두 번째 상담도 저희 빠르게 만나볼까요? 네, SKC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종목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유리기판 종목 중에서는요, 필옵티스의 움직임들이 사실 먼저 좀 더 가볍게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이런 포인트 드렸어요. 단기적인 흐름들은 이 필옵티스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대장주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길게 본다라면 저는 SKC가 최선호 종목이다, 탑픽이다라고 얘기드렸어요. 네. 우리 기업 중 안에서 미국 안에서 가장 고객사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된 기업이 SKC 앱솔릭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SKC 그룹 자체가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수직 계열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소재 사업보다는 이제는 반도체향 종목으로 많이 탈바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유리기판에 대한 강점이 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홀딩이다. 대신에 이제 주가에 대한 가격 선정이 중요한데 12만 원대 갖고 계신 건 조금 아쉬워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10만 원대 초반이라든지 10만 원 이하에서 갖고 계시다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위치는 10만 6천 원이거든요. 네. 만약에 10만 원 근접으로 10만 5천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온다라면은 단가를 좀 더 낮추기 위한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현재 위치는 조금은 기다리는 시간이 있겠지만은 홀딩, 그리고 오히려 10만 원대 근접에 온다라면은
추가 매수하자. 비중 30%까지 늘려가지고요. 11만 원대 혹은 10만 원대 사이에 가져가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10만 5천 원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5% 정도 더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 비중 한 30% 정도 가져가는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하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한 종목만 진짜 빠르게 만나보면 어떨까요? 이경혜 대표님. 준비를 안 하고 있었나요? 준비 안 하고 LG화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일단은 줄여놓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자, LG화학 그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뭐 수급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서서히 우하향하는 그림으로 바뀌고 모양도 이러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아주 간단해요. 주식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아닙니다. 추세가 무너져 일단 물량 줄여놓고 봐. 추세가 살아나면 그 물량 다시 재매수하면 돼. 오히려 그런 전략이 좋거든요. 일단 절반이라도 물량 줄여놓고 봅시다. 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유튜브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LG화학까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동동희님께서 내 종목 나오나라고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안 나오셔서 슬퍼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동동이는 무슨 종목이에요? 동동희님이요. 예. 코스텍시스요. 유튜브에서. 유튜브 내일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내일 낮 1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에서 이경락 대표님과 함께 그리고 잠시 후 또 5시 10분에는 이광무 대표님과 함께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못다한 상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못다한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 숫자가 증명하는 단 하나의 종목, 오늘의 핵심 딱 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끌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 데이터가 인정한 단 하나의 종목, 오늘 장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널픽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올랐을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의 5종목입니다. 유진로봇, 미래에셋증권, 포스코DX, HL만도, HP, SP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5종목 모두 세 박자 합을 이루고 있고 점수도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두 분의 종목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은요, HL만도 선정해 주셨고요. 이광무 대표님은 포스코DX 픽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HL만도부터 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4가지 포인트가 공개됐습니다. HL만도는 사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예전 수급 레이더 꼼짝 종목이기도 했고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앞으로 추가 탄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옛날에 자동차 쪽에서 얘 하나만 딱 본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40%가 넘는 50% 가까이 났을 거예요 아마. 40%가 아무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이 잘 나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선택을 했냐면 오늘 수급 종합 포착된 것들 중에서 뭐 HPSP도 최근에 가지고 왔고 기존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아예 HL만도 또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44.96% 정도 지금 수익 중인데요. 맞아요. HL만도는 제동 조향 뭐 이런 거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브레이크나 핸들 돌리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유압식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줄을 달아놓고 이제 2바퀴 반 돌리면 딱 놓으면 싹 풀리고 엄청 무거워요. 요거를 전자식으로 지금 HL만도가 만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로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 테슬라 쪽과 공동 연구한다. 우리는 그거를 전문 용어로 ADAS라고 얘기합니다. ADAS라고. 네. ADAS 전문 기업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바로 또 로봇이랑 연결돼요. 테슬라에 납품되는 FSD 기술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술은 로봇 쪽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아무래도 지금 독보적인 성장성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HL만도가 원래 이런 거 있죠. 잘 나가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다니면 지가 잘 나가는 줄 알아. 지금 HL만도가 테슬라랑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잘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잘 나갈 줄 아는 게 아니라 잘 나가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훨씬 싸고 저평가된 종목이 성장 모멘텀을 찾았다. 이런 것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무튼 테슬라와 함께하는 기업 그리고 중화권의 로봇 산업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알죠? 자율주행 시장 커지고 있는 거 알죠? 거기에 또 HL만도의 기술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굉장히 크게 먹을 수 있다. 아니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아닙니다. 네. 예, 너무 유튜브식으로 방송을 해버렸어요. 예. 실적은 좋은 기업이에요. 매년 꾸준하게 실적이 만들어지고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옆으로 또 기다가 오늘 기관 쪽에서 계속 사들이는데 투신건과 연기금의 조합이 참 좋습니다. 우리 연기금이 사랑해요. 예, 꾸준하게 사주고 있고. 자, 오늘 살짝 뒷손 보였어요. 여기서 한번 뻗으면 1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테슬라의 손을 잡고 이미 소개해 주신 이후로 45%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HM만도 오늘도 시장의 선택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 기대해 보자. 오늘 파이널 픽 HM만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우리 이광무 대표님의 파이널 픽 종목 포스코 DX에 대한 포인트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가지 키워드 공개가 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포스코 DX는 이제 포스코 그룹 안에서 이 SI 기업이라고 해서 네. 컴퓨터 세팅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산업에 대한 자동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주는 회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새롭게 이제 지분 투자를 해서 로봇에 투자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휴머노이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산업용으로 휴머노이드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이 이제 로봇에 대한 색깔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현대무벡스를 이야기 드리면서 대미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네. 미국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그룹사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겠죠. 그 다음에 LS,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한 이 미국의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서 물론 이제 이 앞으로 공장 자동화라든지 물류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챙겨가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결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들 그룹사 종목들은 자체 로봇 기업들을 키울 수밖에 없고, 근데 포스코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지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스코 DX가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을 같이 연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를 했던 것에 대한 기술 습득이 굉장히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DX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업이 또 있을 거예요. 뉴로메카. 여기는 포스코 그룹이 적극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로보틱스 산업을 키우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가 미국 안에서의 이 휴머노이드 기업을 또 지분 투자를 했으니 미국에서의 루트를 또 다시 만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뉴로메카와의 연합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현재 위치는 지금 연중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요. 차트만 봤을 때는 현재 위치가 이 윗꼬리를 만질 수 있는 위치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계단을 만들어 놓고 지금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멀지 않아서 32,000원대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좀 우상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동반 매수세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이 또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내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 오늘 또 의미 있게 시장의 선택을 받은 포스코 DX 이광우 대표님의 파이널픽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올해 시장 딱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나 시청자분들 편에서 고민하고 도움 주시는 차트파이터 빙봉 이광우 대표님, 우리 잠시 후에 또 선물 같은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요. 종목 선물도 요즘 자주 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 항상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포인트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고 같이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 어떤 것인지 또 설명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5시 10분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입장하셔서 이광무 대표님 얼굴 클릭하시면 선물 같은 시간 그리고 선물 같은 종목 못다한 종목 상담까지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 7시 30분부터 시작이라고 하셨죠? 7시 30분 역시나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장안의 아들 이경호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매일 오후 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드리고요. 한국경제TV 유튜브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무 대표 내일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우, 우리 이경환 대표님 너무 훈훈하네요. 연말다운 훈훈함. 우리 이경환 대표님 올해 마지막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입장하시면 1시에 역시나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경환 대표님과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